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건축물의 용도별 수직 교통량의 집중, 피크 타임이 발생한 시점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 수직 교통이라는 말은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갑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우리는 수직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타는 시간대, 피크 타임.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곡선이 있으면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곡선의 정점을 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크. 자, 이때 탑승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때 요 시간 T가 언제냐,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에서는 점심시간, 뭐 점심시간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점심시간보다는 출근 시간대의 피크 타임입니다. 사무소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뭡니까? 통학 및 통근 시간. 아파트 등에서는 통학 및 통근할 때 아침에 비슷한 시간대 주로 언제 옵니까? 뭐 아침 6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복잡하죠. 자, 그런 거. 호텔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병원 면회 개시 시간. 면회 시간에 만약에 오전 9시면 9시 직전에 사람이 많이 몰리죠. 자, 학교는 강의 이동 시간. 자, 이것이 만약에 학교 건물이라면은, 대학교라면은 강의실 A 강의실, B 강의실, C 이렇게 있으면은 A 강의 듣고 쉬는 시간에 내가 C라는 강의를 들으러 가죠. 그런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9번.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코어 형태는 크게 한 4-5가지 되는데 그 중에 중심 코어형이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중 초고층 빌딩 중 수직 높이상 가장 높은 건물은 이거 참 재밌는 문제네요. 요거는 최근에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019년도죠. 2019년도에 가장 높은 건물은,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부르즈 할리파라 그래가지고 두바이에 있는 겁니다. 828m.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제2 롯데월드 123층 555m입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 제가 아파트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이 어딘가 하면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있는 곳입니다. 서울공항에 있는 곳. 여기서 보면은 저 멀리 제2 롯데월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깝게 보여요.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것은 제2 롯데월드.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것이 있답니다. 여기에 향후에 준공이 되면 569m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을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해운대에 있는 두산 이브 더 제니스라 그래가지고 80층 높이로 해서 301m 가장 높은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이제 부르즈 할리파가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그 이전에 건물의 높이들을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부르즈 할리파 건물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11번. 주택단지 계획에 있어서 남북 간 이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 이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자, 이 건물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이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 북쪽 방향이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내가 시공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고 싶다. 그래서 이 건물의 부지 경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 건물의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 H가 있는데, H가 9m보다 적으면은 이 부지 경계에서 이 건물의 간격을 1.5m 이상만 이격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m보다 클 때, 9m보다 크면은 이 이격 거리는 얼마 해야 되냐면은 이 건물 높이의 반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2분의 1 H. 만약 10m 건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 떼어야 되죠? 5m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근데 9m 이하면 1.5m만 이격시키면 되겠죠. 여기 인동거리다. 자, 인동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
남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뜨면은 태양의 강선이 이렇게 비추죠. 이것을 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조 또는 일사. 자, 이 일조권을 확보해서 이 건물의 난방부하, 겨울철에 난방부하를 감소시켜 가지고 에너지 효율, 연료비를 적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조가 확보돼야 되죠. 일조권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일조 시간이 확보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동 간격을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건축 법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확보, 난방부하 감소 때문에 하는데 정북 방향 경계,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이 높이가 9m 이하이면 1.5m, 9m 이상이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h 이상 띄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건축법에 보시면은 전용 주거지역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상업지구에는 이런 법이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용 주거지, 일종 주거지 같은 경우 있죠. 주거지역에서 이런 규정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설계에 대한 것 중에서 주택 설계 방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택 설계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생활의 쾌적함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이죠. 그 다음에 가족 본위의 생활을 하도록 한다. 주택에서 뭐 가족이 모여 살려. 그래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식 생활 위주의 계획을 한다. 자, 자식 생활. 자, 우리가 주택에서 양식 주택이 있고 한식 주택이 있는데 양식 주택은 주로 입식을 많이 쓰고 한식 주택은 자식을 많이 씁니다. 앉아 있는 거. 입식은 탁자나 걸상에 앉아 있는 거고 자식은 뭡니까? 양반 자세. 쉽게 얘기하면 온돌방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자식이죠. 이게 한식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나 이런 것들 이걸 적절하게 혼합하죠. 자, 우리가 아파트에서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식탁에 앉아서 먹죠. 잘 때는 침대에 잘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온돌방에 잘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고려해서 자식과 입식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가사노동의 경감을 고려하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계속해서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뭐 20% 이런 숫자도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숫자에 너무 꽂히시면 안 되고 자, 이 내용 중에 쭉 읽어보고 맞지 않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내용만 다 체크하고 나머지 것을 정답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거실은 현관이나 식당, 부엌과 가깝고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자, 거실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 우리가 아파트 건물을 제가 배치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 이것이 정남쪽이다. 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구가 어디 있든 간에 여기 만약에 입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 있고 현관에 쭉 들어오면 통상에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쭉 와서 여기에 방문이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방이 이렇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자, 요거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뭐 아파트 배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쭉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싱크대가 있죠. 주방이 있죠. 주방하고 또 식탁을 놓아 놓는 식당이 같이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 베란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발코니 있고 여기도 뒷발코니가 또 있습니다. 뒷발코니가 이렇게 있고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죠. 아파트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실은 여기 거실이죠. 거실은 현관, 여기 현관이죠. 현관이나 식당, 식당, 주방이 부엌이죠. 가깝고 전망이 좋은 것. 자, 여기서 잘 보입니다. 전망이 좋은 것. 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침실보다는 노인실이나 아동실을 우선적으로 좋은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자,
여기 남쪽에 여기다가 노인실이나 아동실을 주는 것이 좋겠네요. 근데 부엌은 저장, 준비와 세척, 조리를 위한 장소의 세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 삼각형의 동선의 합이 6.6m 이상의 비능률적이다. 맞습니다. 6.6m 이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작업 삼각대. 작업 삼각대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냉장고, 뭐 싱크대, 뭐 조리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나중에 문제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틀린 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10% 정도인데 이거 암기 못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 옳은 이야기 골라내고 나면은 나머지 게 무조건 옳지 않는 것이 당연히 되겠죠. 객관식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